남이 착하면 착할수록 나는 편해집니다. 내가 편하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요, 되게 본인이 뿌듯해요. 본인이 착한 사람에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착한 사람에게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착한 사람이면은 우리 배우자는 어떨까요? 반대로 내가 우리 배우자한테만 너무 착한 사람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너무 착한 사람이기만 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으면 우리 가족에겐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 너무너무 착해서 보고 있자니 내가 화가 날 때 우리는 넌 착한 사람 증후군이야 라고 써먹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 나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원래 나는 굉장히 착하고 착한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내가 우울증이 생기건 몸이 아프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건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건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힘이 있었을 때는 착한 사람인 게 좋았지만 벅찬 거예요. 그러나 남들은 내가 여전히 내가 똑같은 난 줄 알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벅차다가 보니 나는 헛살았나 봐. 나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었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헛사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나쁜 사람이 되고자 바뀌는 게 아니고요. 다시 원래의 강한 힘을 되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한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이에요. 우리 종업원들이 착하면 저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요. 내가 부모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좋지요. 내가 자식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좋죠. 자, 여러분, 남이 착하면 착할수록 나는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다 착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속에는 그 사람이 착해야지 내가 편하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착하게 살아라 하는 데는 또 맞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착하지 않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남들한테 착하지 않다, 넌 못됐어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으면 어떨까요? 몸에 화가 나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그날 누구한테 야, 이 못된 XS야 얘기를 듣잖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못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되게 사는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와서 보통 부모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못되게 군 사람 욕을 막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요, 가족들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얘기하지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남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억지로 착하게 살 수는 없지만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한테 착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자신도 불행하지 않다 그러면요. 착하게 사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지요. 네, 착한 사람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1번 유형,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남들이 야 이거 해줘, 그럼 해줘요. 근데 남들이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냥 좀 시간 없어도 좀 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쟤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쟤는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차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좀 나한테 무례하게 굴더라도 몇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요. 친절한 사람은 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성이 착한 거지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다가 보니까요, 그냥 무서워서 착한 거예요.
그런데 겁이 많은 사람도 두 부류가 있지요. 겁이 많아서 착한 사람도. 심성 자체도 착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착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언젠가 복 받을 거야. 그런데 겁이 많으면서요, 복수심이 그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착하게 굴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겁은 많지만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착하게 굴잖아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왜냐? 가족들은 만만하거든요. 세 번째 유형은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훌륭해요. 남들한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 나를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 모습을 남들한테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는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서 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착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서 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만심과 두려움이 섞여져서 가끔씩 이용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류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착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류의 사람은 누군가에게 뭐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되게 그 사람한테 착해요. 그런데 딱 그거를 얻어내자마자 그 다음부터 잠수 타고 연락 안 받고 냉랭해지고 사람이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은 뭔가를 그 사람한테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순간까지 착하고 목적을 이루는 순간 바뀌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은 사실 섞여져 있습니다. 저는 아까 겁이 많으면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겁이 많더라도요, 착한 구석이 한 구성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비겁한 사람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남한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서 실제로 친절하고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물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짜 리더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디에 맞느냐 하면은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서 본인이 남도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는 생각하지요. 나는 훌륭하다고. 그러나 옆에서는 알지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맞느냐? 정치인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보 섞여져 있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너무 욕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알고 보면 불쌍해요. 제가 왜 불쌍해요? 물어봤죠. 우리들은요, 일단 성실하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제때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우리들을 보고 인사해주고 우리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국회의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국회의원 한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국회의원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친밀감 추구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남들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연대감에 해당되는 부분, 공감을 갖다 잘하고 남을 갖다 나보다 훨씬 더 아껴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초선 재선까지 되시긴 하는데요, 3선부터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3선 의원님들 이 방송을 보시고요, 너무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선, 4선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착하더라도 재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더라도요, 진짜 넘사벽으로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더라도요, 진짜 일을 잘해서 너무너무 그 조직에서 칭찬을 받잖아요.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굉장히 착하더라도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착하잖아요. 엄청나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갖다 조금이라도 못되게 굴잖아요. 병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태풍처럼 밀리고 들어와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옆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소심해 보여요. 계획적으로 하는 이유가 겁이 많아서 그런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번 건드리잖아요. 착하긴 하지만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착하더라도 겁이 없다 그러면은 한두 번 실수로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보면서 못 건드리게 되지요. 세 번째 유형은 거리두기 타입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빈틈을 안 주고 거리를 딱 유지해요. 이 거리에는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부탁하려고 오잖아요. 알아서 잘 피해 다녀요.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요, 절대로 말을 놓는 법이 없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됐는데 말을 안 놔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절대로 남에게 신세를 안 져요. NG가 나면 자기가 다 하고요, 부탁을 하는 법이 없어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착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억지로 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잖아요.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꼭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금전적으로 나한테 선물을 보내서 해결하지 나랑 친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지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착하지만 굉장히 자기 뜻이 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자율성이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자율성이 강한 분들은요, 남 탓을 안 해요. 책임감이 강하지요. 자율성이 강한 분들은요, 보통 본인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격을 갖다 입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율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율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지만요, 엄청나게 즐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뒤집을 권리가 있어요. 너 나 뒤통수 치는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나요. 인간은 왜 많이 속냐하면은요, 나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